오늘은 파이썬 랩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제일 쉬운 첫 번째는 이제 파이썬으로 엑셀을 불러오고 편집하고 그리고 그 엑셀을 그냥 편집하는 게 아니고 다 명령어로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빠르다. 그리고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가지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또 그 엑셀이 굉장히 클 때, 데이터가 엄청 클 때 그 큰 데이터를 갖다가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편집 불가능한 엑셀도 할 수 있다. 컬럼이 넘어가는 것들, 100만 줄이 넘어가는 그런 라인들도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조금 고급 팁으로 해가지고 뭐 스레드 헌팅이라서 위협 탐지, 침해 분석이라든지 위협 탐지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 고급 과정이에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다트 공시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이런 공시 사이트. 이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공시 사이트에서 그 하루하루 무슨 공시 유가증권의 공시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공시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이트 가가지고 뭐 전체로 해서 뭐 회사 이름으로 해서 뭐 검색을 눌러서 엔터 치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공시를 보는데 이런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픈 API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픈 API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 API를 통해 가지고 요청 변수에다가 요청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요청 변수를 넣고 이 변수 안에다가 주어진 값들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저에게 그 리스판스 하면 리퀘스트 하고 리스판스 형태로 해가지고 HTTP 프로토콜 형식으로 해서 요청과 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API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다른 사이트도 많은데 API 사이트도 많은데 이 사이트를 고른 이유가 이게 제일 간단해요. 다른 데는 뭐 인증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이버 API나 지도를 예전에 써봤는데 그 지도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인증 과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복잡할까봐 일부러 그건 넣지 않았고요. 이 사이트가 그 인증 과정이 좀 필요 없이 진행이 돼서 API 키만 받으면은 그래서 이 사이트로 진행을 해봤고요.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API를 이해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요즘은 아니죠. 뭐 오래된 얘기인데 그 이 사이트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외부 사이트나 뭐 다른 그 보안 쪽, 로그 쪽, 그 보안 로그나 이런 엘라스틱서치나 이런 것들에 그 API를 제공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보안 쪽 데이터는 민감해지 그래서 API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 내에서 저도 그 API를 사용하면서 이제 침해 쪽 스레드 헌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맛보기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침해 대응 쪽 해가지고 API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이건 그냥 맛보기로만 보세요. 그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APR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알고 가야겠다 싶은 걸 제가 이쪽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어, 처음에 보면 이제 요즘 RESTful API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RESTful API라고 있는데 보시면 REST는 분산 시스템 설계를 위해 스타일이며 아키텍처 스타일과 제약 조건의 집합을 의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REST는 HTTP 프로토콜을 만드신 분이 뭐 대학교 논문으로 제출한 그런 뭐 정의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그 그 보시면은 이게 하나하나 그 밑에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트의 구조는 분산 시스템에서 거대한 어플리케이션 모듈과 기능 모듈과 기능 거대한 어플리케이션 모듈과 기능을 분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RESTful API를 서비스하면 다른 모듈 또는 어플리케이션 구분 없이 산호간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이외에 클라이언트 지원한다.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보면 REST의 기본은 네트워크 OSI 7레이어하고 비슷해요. OSI 7레이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뭐 상호,
이기종 간의 그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통합된 통합으로 만들어진 이기종 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 아키텍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요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데이터를 왔다리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은 그 브루베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웹 서비스라든지 다른 언어로 개발된 거가 그 서버의 데이터를 받아오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웹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나서 이 웹은 정말 좋잖아요. 뭐 접근 방식도 웹의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플랫폼이든지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그래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받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요. 그래서 REST의 구조하고 요구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REST의 구성 요소는 뭐 HTTP URI 자원이고 HTTP 메소드 행위 그리고 MIME 그 마메라고 부르죠.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가 구성 요소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검색의 API 이렇게 보이시죠? 그 API를 get 방식으로 불러오면은 요청은 이렇게 get으로 요청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른 응답은 HTTP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205K 때려주고 그리고 컨텐츠 타입 안에 컨텐츠 타입 안에 어떤 타입인지 정의가 되어 있고 봐야겠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URI는 곧 요거를 얘기하고요. 제이슨 형태로 가는 UI 요거를 의미하고요. 메소드는 get 방식인지 post 방식인지 요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맘의 타입 요거는 요 응답받은 요 타입을 얘기해요. 보통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공식 전자공식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통해 가지고 그 캐릭터 셋 UTF-8로 해가지고 보내주나 봐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런 값들이 들어와요. 이런 값이 이 값이 들어와요. 이렇게 요청하면 요 값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REST에 뭐 요구 조건이 있다. 뭐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그 서버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위키에 그 REST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해야 된다. 뭐 무상태라고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 콘텍스트 문맥 교환은 서버에서 저장되지 않는다. 그 서버에서 요청한 값들은 서버에서 저장되지 말고 서버는 오로지 응답만 해준다. 이 요청에 대한 답을 응답해준다. 캐시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되고 계층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이기종 시스템 간, 이기종 그 소프트웨어 간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 아키텍처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요 요구 조건이 있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한 풀이 만족했다는 뜻이거든요. 만족한 API다. 그래서 RESTful 요구 조건을 만족한 REST라는 요구 조건을 만족한 API다. 그래서 뭐 장단점인데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돼요. 메시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고 웹의 원칙인 확장에 유연하다.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어떤 플랫폼이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별도의 장비나 프로토콜 없이 기존 ATP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TCP/IP, HTTP만 되면 무조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서버 클라이언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죠. 뭐 서버는 어떤 언어로 개발되고 어떤 프로토콜을 쓴다면은 클라이언트는 뭐 그 서버에 어떤 프로토콜을 구현하든 말든 중간에 레스트를 만족시키면은 레스트풀이면은 무조건 그 API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분산 시스템 아무 분산 시스템이라도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보면은 저희 보안 관리하시면 장비가 여러 개잖아요. 뭐 방화벽도 있고
있고 뭐 스팸 메일 들어오는 그 스팸 처리 서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렇게 이기종 간에 엄청난 시스템들이 왔는데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 RESTful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 API만 만족하면은 그걸 갖다가 쭉 불러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 조합해서 하나로 보여지는 게 대시보드고요. 그 대시보드를 유연하게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처음에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대로만 사용하면은 그 분석가들이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새로운 위협이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위협은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 보여준 창대로만 우리가 탐지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API를 사용하고 이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악성 코드 분석가들도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나 심해 탐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 이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위협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URI와 URL의 차이다.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초기에는 URI라는 거는 뭐 유니폼드 리소스 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REST에서 모든 것을 리소스로 표현한다. 자원은 유일한 걸 나타낸다. 요게 유일한 요 변수들은 유일하다. 그리고 식별 이거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의미한다. 이게 식별자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처음에 인증을 넣고 인증 뒤에 요청 변수를 넣고 요청 변수 뒤에 어떤 값을 넣고 이 시작값과 끝값이면 이렇게 접수일자에서 YYYMMMDD 이것만 만족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별자들이 존재해요. 요청 변수 바로 식별자거든요. 그리고 그 식별자에 대한 응답 결과도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값들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별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URI는 이런 뜻이고요. URL은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웹이 탄생했을 때는 이런 식별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를 몽땅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텍스트잖아요. 그 HTTP 프로토콜 자체가 뜻이 하이퍼링크 트랜스포레이션 텍스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런 식별자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이퍼링크만 되어 있으면 그 페이지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그 페이지의 로케이션 위치만 로케이터만 찾아가면 위치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로케이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URL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URI는 이렇게 식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값들이 다 URI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값들이 오는 값들. 근데 이렇게 RESTful API를 만족하고 이 RESTful API에서 데이터를 던져주는데 우리는 많이 쓰는 게 XML과 JSON이 있다. 근데 JSON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게 자바에서 나온 건데 이게 좀 더 깔끔해요. XML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동한다든지 뭐 이미지가 들어간다든지 뭐 HTTP에서 페이지나 이 페이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서로 백업하고 받을 때는 XML이 더 장점인데 왜냐면 이게 더 HTTP에 친화적이거든요. HTML 코드에 더 친화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이슨 같은 경우는 언어에 더 친화적이어서 제이슨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이슨 코드가 있고 이 제이슨에서 자료형들이 뭐 오브젝트 어레이, 뭐 스트링, 넘버, 트루, 폴스 그리고 널 있는데 그 파이썬에서는 뭐 오브젝트는 딕트로 표현하고 어레이는 리스트나 튜플로 나타내고 스트링은 str 뭐 이런 수는 무조건 여기에서는 제이슨은 자바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수에 대한 자료형을 구분하죠. int는 정수, 실수, 그리고 참과 거짓은 true, false 똑같고요. 그리고 빈 문자열은 여기 널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난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트 여기 가셔서 보시면은 이걸 만드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정 신청하셔서 만드시면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오픈 API 가셔서 인증키를 신청하시면 이렇게 인증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개발 가이드 가시면 이렇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제이슨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응답 방식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제이슨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인증키 자기 거 넣고 추가 요청 변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요청 변수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start dt, end dt 되어 있으니까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end를 넣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오고 물음표가 있으면 쿼리 하는 거예요. 쿼리 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값 어스 값을 넣어주고 그 물음표 넣고 여기에 자기 인증키 넣었으니까 요 뒤에 요청값 요청 변수들은 이건 법칙이니까 그냥 따로 구조체에서 정의된 법칙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돼요. end하고 start 언더바 dt라고 주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는 YYMMDD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YYMMDD라고 넣으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일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9년 07월 01일에 조회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end를 넣고요. end dt 여기 정의된 마지막에 정의된 요거를 넣고 여기도 9년 08월 05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리스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았네요. 왜 아무것도 안 들어왔지? 다른 거 넣어볼까요? 안 들어오나? 이렇게 응답값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러 코드는 00000이고 에러 코드가 0000이라는 거는 에러 코드 여기 참조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에러 코드는 에러 코드 5페이지로 참조해라. 그래서 0000은 정상이다. 00010은 등수지 않기다. 그럼 정상으로 됐어요. 정상으로 메시지 때려주나요? 그 페이지는 정해지지 않으면 1번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 넘버를 정해 주는데 기본값은 1이다. 이런 값으로 들어와요. 값으로 들어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응답이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입력 가능 부분 확대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증키 넣고 요청 변수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요청 때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값이 안 들어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값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원래 리스트 안에 이런 값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법인 구분이라든지 이런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게 리스트 안에 들어온 값들이거든요. 이 값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지난번부터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이 오늘 어제 한번 혹시 얘 잘 살아있나? 뭐 내 인증키는 없어지지 않았나? 테스트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요 값이 안 들어와가지고 오씨 이거 수업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한번 다시 때려보니까 되는데 또 안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거 관리를 개판으로 하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된다. 결국엔 요거는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개수로 때리고 이 값이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거다가 웹에서 복사해 와서 슬래시 가다 여기가 이상하게 됐네. 거의 어, 그럼 그렇지 오타 났네요. 그럼 그렇지. 수리하는 수업은 오타가 적기.
맞는데 왜 답이 안 들어오지? 이상하다. 일도 안 먹고. 혹시 수업할 때 이렇게 뭐가 안 먹으면 당황스러워요. 음,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음, 그런 거 이상이 없고. 그래서 019 08 01부터 p 그래서 뭐 먹으면지 모르겠네. 있는지 모르겠네. 아, 헐. 아,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아무튼 이렇게 진행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그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게 쳤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될라나 모르겠네. 우리가 사랑하는 주피터 노트북 켜시고요. 그래서 어디다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인프에서 뉴런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파이썬으로 이제부터 구현을 할 거예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건데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현을 한 건데 제이슨 레스트풀 API의 제이슨을 이용해 가지고 그 크롤링 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공식 페이지 가서 wget으로 해서 HTTP 다운을 받고 그래서 웹 요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요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다 파싱하고 어, 어 파싱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파싱을 하는데 이건 어렵다. 결국엔 제이슨 하는 게 쉽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봤어요. 어려운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request라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HTTP 요청,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뭐 이게 사용 방법 잘 모르시면 물음표를 넣으시면 되는데 뭐냐 아래 리퀘스트에서 물음표를 넣으시면은 여기 사용 방법이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시까지 다 들어있어요. 아래 보면은 리퀘스트에 포스트 형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이트 주소랑 어떻게 페이로드를 받을 것인지라고 정의하면은 해준대요. 근데 우리는 get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get을 넣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사이트 주소 여기 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요. 그걸 가져오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오고요. 그리고 인증키 값은 여기 있잖아요. 인증키를 여기다 넣어주죠. 그리고
넣어서 이거 제이슨 형태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제이슨이라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불러오죠. 아까 봤던 똑같은 값이 불러왔어요. 근데 리스트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뒤에다가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스타트 dt 해서 2019 07월 01일부터 and dt 해서 2015년도 08월 01일까지 가져와 보겠다. 때리면 제대로 나오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줘요. 리스트 안에 또 넣어줘요. 보면 요거까지는 식별자고요. 그리고 리스트 식별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넣어줘요. 근데 여기 보면 개발 가이드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값인지는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CRPNM은 공시 대상 회사의 종목명이래요. 그러니까 회사명이네요. 그리고 CD는 공시 대상 종목 코드인가요? 이 회사의 코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값들이.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다행이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고 인증키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청 변수 안에 and 넣고 요게 형식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and 넣고 요청 변수 그리고 요청 변수 뒤에는 요청 값 and 넣고 요청 변수 그리고 요청 값 이렇게 이 형식대로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답을 주겠다. 그리고 뒤에 뭐 and 넣고 페이지 소트를 넣어주면은 소트 넣고 뭐 데이터 넣으면 데이터대로 뭐 소팅을 해주던지 이런 회사명으로 소팅을 해주든지 할 거고 그리고 페이지 넘버로 해가지고 주면은 페이지 넘버도 넘어가게 해주고 페이지 셋을 주면은 요 페이지 한 건당 한 페이지당 10을 보여주는데 기본은 최대 100까지 넣으면은 100개의 리스트를 쭉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API 기본이기 때문에 뭐 한번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이 요청 변수들을 요 뒤에 and를 넣고 그리고 요청 변수를 보고 요청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and를 넣고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냐 요 뒤에 값을 넣어주는데 요 값은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 어스키를 빼내고 싶어요. 왜냐면 이 키가 하루에 보시면은 신청 관리에 보시면은 1개까지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이 API 키를 갖다 여러 명이 돌려가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PI 키를 빼내야겠죠. 그리고 따로 정의를 해줘요. 보통 개발할 때 이렇게 해요. API 개발할 때. 그리고 이 API를 위에다 붙여줘요. 이거는 문자열로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문자열로 들어와야 되니까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 뒤에 어스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API에 대한 상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s를 표시해요. %s면 스트링 값이 들어온다. 이 스트링 값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요 뒤에 %를 붙여주고 변수 값을 넣어주면 요 변수 값을 요걸 받아서 여기 안에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주면은 이렇게 들어와져요. 왜냐면 스타트하고 엔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스타트하고 엔드는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뭐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뭐 여기부터 스타트 DT는 2019-07-01 그리고 end DT는 2019-08-01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s
%s 두 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변수가 두 개 들어올 거기 때문에 start dt end dt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 주면은 뭐가 잘못이 됐냐, 가로가 빠진 것 같군요.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또 페이지 언더바 해가지고 뭐 이런 값들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페이지 넘버는 1 넣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s를 붙여주고, 그리고 뒤에 페이지 넘버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 변수명들을 갖다가 따로 다 넣어주죠. 다른 곳에 그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죠.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값들을 다 넣을 건데, 아규먼트라고 그래서 이 변수명들 넣을 건데, 이 변수들은 소금문을 써가지고 키하고 밸류, 요 앞을 키라고 부르고 뒤에 값을 밸류라고 하거든요.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규스에 들어가는 아이템이라는 템즈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arg 가지고 %s는 %s라고 넣고, 그리고 뒤에 올 변수의 값들은 k하고 v가 들어와요. 그래서 print arg라고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것들은 다 해주고요. 내가 딕셔너리라고 했는데 눈으로 해버렸네. 딕셔너리 이 형태여야 됩니다. 점점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변수 정의도 안 해주고, 이게 다 문자열로 들어갈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되는데, 콤마 안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ARG에 들어간 아규먼트들에 들어간 값들이 K하고 V하고 분리돼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하나 빠졌는데 end가 빠졌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end 넣고 이런 값들, end 넣고 이런 값들, 이런 값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건데, 어떻게 넣느냐면 변수는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하나는 요 키값, 그리고 또 하나는 값이 들어오면 되나요? ALG 요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엔터를 쳐보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일일이 이걸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페이지 셋을 넣어주고, 그리고 내가 정의한 페이지 셋 값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값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페이지 셋을 주면 또 안 들어가. 프로그램이 이상하고. 이렇게 변수를 여기다 저장하면 하나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쪽에 API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이거 하나하나 정의해주면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응답값이 이상해요. 스타트하고 엔드 외에 다른 걸 넣어주면은 지금 응답이 좀 이상한데, 잘 됐으면 재밌을 텐데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방금 전 같이 응답값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값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를 데이터 안에 넣어주고 어떻게 해주냐면은 만약에 데이터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데이터 안에 여기 에러 코드가 보이죠? 에러 코드가 보이는데 이 에러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또 한번 그냥 따로 볼까요? 그러면 0000이 들어오잖아요. 0000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코드 값을 기준으로 이 코드 값이 0000 정상이면은 그냥 들어오고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메시지를 표시해 주는 값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데이터 안에 에러가 같이 들어오는데 이 값이 0000이 아닐 경우에는 프린트 해줘라. 뭘 프린트 해주냐면은 데이터 안에 에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 메시지 에러 코드가 무엇인지 가져와라.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 0000일 경우 정상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데이터 데이터 안에 뭐 리스트를 보여줘라. 이런 형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나 요 에러나 에러 메시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리스트 값이 중요하죠. 그럼 이 리스트 값은 어떻게 불러올까요? 이 리스트 값도 마찬가지로 포구문으로 불러오면 돼요. 데이터 리스트 값을 불러올 건데 이게 요거는 데이터 리스트들이 요 안에 들어온다. 요 뜻은 데이터 리스트라는 거는 요 리스트 값, 요 값들을 전체 다 데이터 리스트라는 변수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소구문을 돌릴 텐데 요거는 데이터 리스트 안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뽑아서 요 값들을 하나씩 뽑아서 요 하나의 값들 하나씩 요 D 안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CRP-NM이라는 값, 그 회사명만 뽑아내겠다라고 표현해 주면 돼. 잘못 표시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워주죠. 예. 그러면은 요 CRP-NM만 뽑아왔죠. 결국에는 API 개발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해요. 이런 형식 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들을 뽑아낸다든지 뭐 새로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API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 형식으로 받고 그 리스트 안에 각 개별 값들을 포구문으로 끄집어내고 그 포구문 안에 어떤 요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요 앞에 정의된 에러의 값에 따라서 if나 뭐 s를 사용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Y를 통해 가지고 뭐 페이지 전체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요. 이게 API의 보통 개발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API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받아다가 이렇게 하나씩 뭐 CRP 구분해 가지고 이런 회사명이라든지 이런 뭐 번호 여기 정의된 내용들 공시명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뽑아내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 리스트를 그대로 그냥 그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 때려 넣고 그러고 나서 파싱을 하고 싶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 스레드 헌팅 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한번 여기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if 구문을 써서 하나씩 해가지고 API를 개발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직전까지만 보여요.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JSON으로 불러온 것까지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쓸 거냐면은 임포트에서 판다스를 사용할 거야. 판다스를 사용하는데 판다스를 사용하는데 이 JSON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까 노션에서 설명했듯이 이 JSON을 갖다가 JSON을 갖다가 JT 형식을 딕트 형식으로 받을 거예요. 요 오브젝트 요거 오브젝트를 딕트 형태로 받을 거고요. 그렇게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겠다. 뭐 엑셀에 넣겠다. PD 정해주고 판다스 정해주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겠는데 어디에서 오냐면 from 딕트 안에서 오겠다. 그 딕트는 어디서 받아오냐? 데이터 안에 보면 리스트가 들어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것만 받아다가 넣겠다라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만 받아보지 않아요. 맨 앞에 여기 에러 코드까지 같이 받아와서 에러가 정상인지 실패인지 확인을 하고선 하나씩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제이슨을 갖다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와서 DF에서 헤드 한 10개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예쁘게 받아지죠. 이 값의 데이터 리스트 값에 이 데이터 리스트 값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너무 예쁘게 받아졌어요. 이러면 더 분석하기가 쉽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 API를 사용하면은 API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년 동안 굳어지지 않은 것들, 뭐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검색을 하는데 특정 검색을 할 경우, 그리고 뭐 시스템 상태를 볼 경우 이런 거는 이렇게 API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API를 만들면 서버에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만 클라이언트로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뭐 클라이언트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파싱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 값들이 나오는 대로 그 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안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파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는 서버의 자원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자원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하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버틀렉을 좀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한된 데이터를 갖다 정확하게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악성 코드 분석가들 이제 뭐 스레드 분석가들이 뭐 어떠한 코드를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오겠다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서 그다음에 가져와가지고 파싱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이렇게 노드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다 영어로 구분되거든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원래대로 뭐 N, K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다 해싱 값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DB에서도 해싱 값들을 줘요. 여기에는 뭐 주저리 한글로 뭘로 쓰면은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파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영문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값들을 결국에는 엑셀에 넣어줬죠. 그러면은 이제 파싱하기가 너무 쉬워지죠. 왜냐면 기존에 배운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자산 운영이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자산 운영이라는 회사명을 CRPNM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바꿔줘 볼까요? 아니야. 바꾸기 전에 먼저 파싱을 하고 바꾸는 게 나아요. 최종으로 엑셀을 떨구기 전에. 우리자산 운영만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라고 변수명을 주고요. 그리고 df 안에 CRPNM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있는데 이 값이 우리 자산 운용이라는 것만 넣어줄 거야. 이게 필터링 거는 거예요. 우리 자산 운용의 필터예요.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df에 넣고 우리 필터로 걸어주면 걸린 필터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 안에 요 필터 값을 넣어주고 요 필터 값을 요 df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불러오기만 하면 이렇게 그 필터링된 내용들이 파싱이 된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또 뭐 어떤 거를 불러주냐면은 어떤 걸 해볼까요? 만약에 이 전체가 어, 어,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 자선 운영은 3번 나오고 이미지네이션 2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F에서 그룹 바이를 사용하면 돼요. 바이를 사용하는데 어떤 값이 trp nm이라는 값을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자산 운영은 3번 나왔고 이미지네이션은 2번 나왔고 이런 형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악성 코드나 그런 데이터들이면은 이게 자주 출현한 값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들이고 갑자기 하나씩만 가운 값들을 추려가지고 그 값들을 구해내면은 이게 악성 코드 악성 코드 프로세스라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거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뭐 또 많이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졌는데 그러면은 여기 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요 네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 네임들을 갖다가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고서 형태를 제출해야 되니까 윗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df 우리 필터를 어떻게 넣어주냐면은 요 뒤에 이렇게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추가해서 해볼게요. 필터를 넣어줬잖아요. 요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자산 운영이라는 그 DF 데이터 프레임이 됐어요. 넣어줬죠? 그러고 나서 우리 자산 운영의 DF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하고요. 그래서 DF 2를 갖다가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리네임 할 거다. 리네임을 할 건데 컬럼명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ERP NM을 뭐라고 바꾸냐? 회사 명이라고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 F2로 한번 볼까요? 왜 안 나와? 나왔네. 회사명으로 바뀌었죠, 위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면은 돼요. 너무 짧아서 제가 안 나온 줄 알았네요. 그리고 CRP, CLS는 어떤 거다, 어떤 거다, 주저리 여기다 정의 내려주면은 한글로 다 바뀌어서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최종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걸 엑셀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PDF 안에다가 이걸 to 엑셀로 보내보죠. 또 보낼 건데 이 엑셀 제목은 우리 PDF2에 떨궈주자. 떨궈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이썬 엑셀 여기 보면은 우리 df2 떨어진 거 보시죠? 파일을 열어보면은 요 안에 아까 이렇게 떨궈뒀던 저희 데이터가 회사명 바꾼 우리 자산 운영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은 이거 갖다가 파싱을 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요 안에서 다 그려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픈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다는 거 엑셀로 이렇게 판다스에 넣어서 파싱을 해가지고 다룰 수 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라스서치나 스플렁크나 그랬으면은 그 스플렁크 데이터의 API를 가져와서 그 API 정의된 대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싱을 하고 그 파싱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사이트 들어가서 다 엑셀로 받고 그 엑셀을 받은 거 갖다 또 머지를 해서 100만 줄이 넘어가면 100만 줄 넘어간 대로 다 자르고 그 구글 컴퓨터에 가가지고 i7에 막 엄청 빠방한 데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덱스 매치로 함수로 두면 엔터 치면은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그 4시간 걸린 걸 갖다가 떨어 엑셀로 또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거 갖다가 다 머지를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픈 API를 이용하고 그러고 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을 다룰 수만 있다면은 그런 과정은 절대 불필요하다. 단순히 몇 가지 API를 이용해서 이 API의 요소를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식별자를 사용해서 가져와서 가져온 식별자를 가지고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엑셀로 떨구면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퇴근할 수 있다.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